나는 여기 와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나 북한 총리보다 더 잘 살고 고난 있어요. 저 북한 총리들 저 당간부 저거 중앙당에서 김정은 따까리들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내 진짜 저기 한국의 어디 시골의 외양간에 강아지로 태어나면 태어나지. 난 정말 북한에 태어나기 싫어요. 그 자유가 없는 삶이, 인권이 없는 삶이, 의무도 권리도 행할 수 없는 삶이 존재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17년 차 행복하게 살고 있는 탈북민 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큰 물난리가 났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해산시, 그러니까 양강도, 해산시 그리고 자강도 그쪽으로 지금 물난리가 엄청 났죠. 저도 뉴스나 기사 보고 많이 알게 됐는데요. 진짜 처참하더라고요. 저거는 지금 김정은이가 자기 그 체제 유지 때문에 아주 그냥 뭐 렉서스를 끌고 들어가지를 않나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그쪽이니까. 이제 외신이 많이 주목하고 워낙 국경 지역이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또 시대가 발전해서 직캠으로 국경 지역의 영상들을 찍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김정은이가 그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해가지고 마치 정말 북한에서 선전하는 그대로 인민의 어버이 같은 행위를 좀 취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웃었죠, 속으로. 북한은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가요? 나라와 나라의 그 경제적인 차이를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40년, 70년 북한이 뒤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저는 한 100년은 뒤떨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그 북한에 지금 저는 북한을 국가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하나의 깡패 집단이죠. 거기 주체사상 교회예요. 그냥 거기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구실을 못 하잖아요. 나라면은 인민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 봐요. 불이 나도 그냥 목숨 먼저 건지고 누가 뭐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다쳐서 돌아갔고 그 다 디테일하게 인권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의 생명과 개인의 자산을 존중해 주잖아요. 북한은 다 그냥 오로지 김부자들을 위해서 충성했을 때만 뉴스거리예요. 그 국가가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피해를 본 국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국가인데 그 구실을 못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일단 대한민국이랑 저는 차이가 엄청난다고 보고요. 고속도로 북한 운전기사들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길쭉해요. 왜냐면 하도 도로가 흙에 파여가지고 덜컹덜컹하니까 위가 출렁출렁거려서 진짜예요. 저희 친척들 중에 운전기사가 꽤 있었거든요. 한 2명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로도 너무 한심하고요. 저는 화장실을 비교해보니까 완전 저건 조선시대도 저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 얘기하면은 아마 혹시 식사하시다가 보시는 분들 계시면 충격받을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상상에 맡길 거고요.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해요, 한국은. 아니, 화장실을 이 정도로 관리할 정도면은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어요. 물이 내려가려면 전기가 있어요. 물도 끓어오잖아요. 뭐 유럽에 제가 4월에 갔다 왔는데요. 유럽 화장실도 한국 화장실만 못해요. 저 1유로 내고 봤어요. 우리나라는 공동변소도 잘 돼 있지. 저는 제가 워낙 그 북한에서 적대계급으로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적대계급으로 하층민으로 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자니까 이 표현밖에 못하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 겪으셨던 힘든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뭐 먹는 거는 이루도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그때 제가 9살 때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권한의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 권한의 행군, 왜 권한의 행군이라고 하냐면요. 된장, 간장, 신발, 소금까지 국가를 우선해서 다 타먹고 사는 사회가 북한이에요. 내 재산을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내가 일한 것만큼 먹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게 북한인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공급이 딱 끊기니까 그나마 북한 주민들은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서 배는 안 골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끊기니까 대량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생겨난 시기를 권한의 행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계획경제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계획경제가 왜 안 좋냐면 주인이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안 해요. 왜? 계획경제니까 그 계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전 와서 보니까
야근한다고 수당을 주는데 1.5배를 주더라고요. 이런 멋이 있어야 열심히 하고 사람이 우리 인간이 욕망이 있고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좋은 거 누리고 싶고 좋은 거 누리면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게 우리 정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그 본능인데 그거 다 억제해버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인생의 낙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0까지 곱해보세요.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최대로 소원이 그 당시 뭐였냐면 죽이라도 하루 3끼 먹는 거였어요. 먹을 거 없어서 죽 드셔보셨어요? 아플 때 죽 드시잖아요. 예, 북한은 먹을 게 없어 죽을 먹는 거예요. 왜? 밥은 알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죽은 물 한 가마를 넣고 알곡 그냥 조금 넣어서 나달물이라도 그냥 후루후루 냄새만 나도 반가운 거예요. 그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게 배고픔이어가지고요. 정말 저기서 한국에서 배고프면 짜증나요. 우울해져요. 갑자기.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요.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당장 나 배달의 민족 딱 시켜서 치킨 시켜. 이거는 축복이에요. 정말. 내가 너무 갔나? 진짜로. 그 배고프니까 다 누워가지고 먹는 상상만 한단 말이에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게. 사람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 다음에 생각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망가지냐. 못 굶어보셨구나. 그러다가 잡히면 얻어맞고. 인간의 삶이 참 초라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겪었어요. 북한의 계획 경제는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계획 경제가 웃긴 게 우리는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거기서 뭐 건강보험, 사대보험 다 떼고 내가 다 500을 받았다. 그러면 주식에도 투자하고 코인에도 투자하고 뭐 나머지 할부금도 좀 갚고 누리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북한도 뭐 월급 제도로 바꾸긴 했는데 그거 다 쇼였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90년대 후반 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땠냐면요. 가장들은 체격이 크니까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노동력이 소모가 되니까 많이 먹겠죠. 그래서 알곡으로 700g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생은 초등학생 300g, 뭐 중학생 500g 이렇게. 아니, 그중에는 체격이 커서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정말 소량을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완전 노예이면서도 짐승이었던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먹이잖아, 한국에서는요. 얼마나 좋은 걸로 비타민까지 먹여요. 근데 우리는 먹으라는 대로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계획 경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생수를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딱 생산하세요. 하면은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팔려 나가가지고 이윤을 취해서 국가에 세금 내면 국가도 살고 직원도 살고 기업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생수를 한 1000개 딱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직장으로 딱 들어가요. 기업서로. 창고로 딱 들어가서 300개는 단간부들에게 올라가고 나머지 한 50개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절해서 뜯어먹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안면 내기 하는 거예요. 생색내면서 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조금 더 빼돌리고 그 다음에 남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이라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윤이 안 나오는데 국가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계획경제 플러스 독재거든요. 이 모든 게 다 짬뽕이 되어 있어요. 완전 안 좋은 세계가 망해가지고 정말 망한 건 다 모아놨어. 근데 이게 사회주의라고 해도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잖아요. 복지제도를 해가지고. 그거랑은 개념이 달라요. 북한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계획경 완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나? 못 살지. 사적 재산을 소유 못하게 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면은 색안경 끼고 봐요. 저놈 새끼가 어디서 나서 돈이 저렇게 많을까? 근데 북한 주민들이 뭘 해서 돈이 많겠어요? 당연히 불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진짜 실물이라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뭘 느꼈냐면 결국엔 굶어 죽었잖아요. 300만에서 350만이 굶어 죽었어요. 이게 작은 숫자예요? 나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굶어 죽어 나갈 때 북한 주민들이 분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왜냐?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건 다 미제 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들 때문이다.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 적들의 색동 속에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오로지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니까.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안 믿어지다가 계속 그것만 듣잖아요. 그럼 믿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말했지? 나는 1%의 거짓말로 99%의 주민을 선동할 수 있다. 뭐 유럽에 있고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게 있어요. 딱 그거예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없어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죽지? 우리는 왜 못 살지? 판단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희 친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굶어서 죽을 뻔했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기껏 생각해낸 게 시장 경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불법적인 시장 경제.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개인이 신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사탕가루, 그러니까 설탕을 녹여서 실로 있잖아요. 탁탁탁탁 자르면서 알사탕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빵을 만들어서 알곡이랑 교환해주고 두부를 해서 콩이랑 교환해주고 그래서 그 찌꺼기로는 돼지를 먹여서 돼지를 팔아서 또 알곡을 마련하고 그럼 이거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가만 놔뒀을까요? 단속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니까 단속할 때는 뭐가 통해요? 뇌물이 최고죠. 뇌물이. 그러니까 뇌물을 주면서 사람들이 장거리 장사도 다니게 되고 장마당에서 몰래 물건도 팔면서 이게 막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벼룩시장 예전에 생겼던 것처럼 그렇게 북한도 이제 장마당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조금 팔다가 보안원이 저쪽에서 막 경찰이죠. 이게 호각 불면서 달려오면 또 싸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 당국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원래 북한이 장을 보름에 한 번씩 보게 했어요. 그거를 1일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장사할 수 있는 기준의 나이들을 또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릿세라는 걸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금 그나마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장 경제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계획 경제 때문에 생기는 한국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행군을 쭉 겪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정말 많이 벌었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일반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근데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도 법관을 좀 끼고 있다든가 뇌물로 진짜 많은 걸 들여가지고 막 신분 상승도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신분 상승이 나게 되면은 일단 당에 입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입당이라는 걸 해야 북한 주민들이 이제 조금 우러러보죠. 그 사람을 좋게 보고 그리고 북한 체제에서 색안경을 안 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이제 엄청 돈 가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국이랑 왜 돈 가지면 명예를 갖고 싶어서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 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은행에다 몇 조를 뭐 맡기든 그거 다 내 돈이고 은행도 함부로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맡기겠어요. 북한에서는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그러고는 평등하게 잘 사는 지상낙원이라고 개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니까 돈을 다 달러로 바꿔갖고 집에다 싸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개를 사다가 앞에다 놓고 집을 지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잘 살고 싶고 욕망이 막 이제 돈맛이라는 게 이게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좋은 것도 맞잖아요.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싶은데 북한 사회랑은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살려면 물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돈을 뺏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절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상월수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뺏는 거예요. 근데 뺏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검은 돈을 먹었다. 남조선과 결탁해서 안기부의 검은 돈을 먹었다. 결탁하긴 뭐래. 그냥 뒤집어 씌우기 좋은 게 검은 돈이에요. 그래놓고는 주민들한테 저자는 검은 돈을 먹고 공화국 압살 책동에 합류했으므로 인민재판 세워놓고 재판을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누구를 욕하겠어요? 우리 다 사회주의 지키자고 배걸고 있는데 저놈을 혼자서 저 우리 적대국가 저 한국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검은 돈 먹고 공화국 압살하려고 했다. 돌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변호인단이 있어요?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는 게 북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장밋빛을 보겠다고, 인생에 좀 빛을 보겠다고 열심히 했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한쪽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운이 좋아서 한국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하늘이 저를 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감사한데 북한에서 가난했던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조금 우리가 잘 살았으면 어떤 죄목을 씌워서 우리를 어떻게 죽였을지 있는 자도 불쌍해요. 없는 자도 불쌍해요. 아니,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나 북한 총리보다 더 잘 살고 고난 있어요. 저 북한 총리들, 저 당간부, 저거 중앙당에서 김정은 따까리들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그냥 그 충성하는 대신 주는 대로 얻어먹잖아요. 그러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저 새끼 좀 혁명화 보내라 하면 다 뺏기고 내려가야 돼요. 아, 근데 내가 여기서 뺏길 일이 뭐 있어. 마음에 안 들면 중고차에다 팔아버리면 그것도 내 돈인데. 자유가 있잖아. 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짐승들도 북한에 태어나면 불쌍해요. 다 잡아먹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음 생에 태어나라 그러면 내 진짜 저기 한국의 어디 시골의 외양간에 태어나면 강아지로 태어나면 태어나지. 난 정말 북한에 태어나기 싫어요. 뭐 정리가 됐어요? 진짜로 싫어요. 누가 자기 고향을 비난하고 싶겠어요? 누가 내가 살다 온 땅을 미워하고 싶겠어요? 난 내 고향 산천과 북한 사람들을 다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체제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열심히 일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하겠지만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제 채널 중에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세상 밖을 몰랐으면 그 먼저 한국으로 이렇게 탈북해서 온 그 가족들이 하도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탈북시키자니까 이게 세뇌 탈출이 때로는 안 된 사람들이 가족 속에 꼭 한 명씩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한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만나자 그래요. 돈 주겠다. 그럼 그 돈 갖고 돌아가라 해놓고는 그냥 라오스, 태국으로 쭉쭉 뻗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중국으로 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그 강을 건너면서도 여기가 중국인 줄도 몰라요. 북한 사람들은. 너무 갇혀 살아갖고.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강아지들도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가는데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삶이, 인권이 없는 삶이, 의무도 권리도 행할 수 없는 삶이 존재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내 권리, 의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중 빼고 볼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참 한국에 이렇게 늦게나마 늦었다고는 할 수는 없죠. 가장 청춘 시절에 23살에 오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나 오늘도 이 자리에 돈 벌러 나왔잖아요. 벌어서 뭐 하겠어요? 잘 살겠죠. 잘 살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본능인데 이게 시장 경제가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들도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후원도 하고 물품 기증도 하고. 저도 한국에 와서 기부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근데 정말 가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도와줘서 뿌듯한 게 아니라 운정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존재하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